AI 연구소입니다. AI로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 대본을 계속 만들다 보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제는 분명히 다른데 글을 읽어보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도입부는 늘 요즘 AI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본문에서는 장점과 단점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마지막에는 AI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비슷한 결론으로 끝납니다. 제목만 바뀌었을 뿐 글의 구조와 말투가 거의 같은 것입니다. 처음 몇 편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가 20편, 50편, 100편으로 늘어나면 반복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독자와 시청자는 새로운 제목을 보고 들어왔는데 이전과 비슷한 설명을 다시 듣게 됩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도 매번 같은 내용을 조금씩 바꾸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AI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새롭게 써줘. 하지만 결과를 받아보면 단어 몇 개와 사례만 달라지고 전체 흐름은 다시 비슷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AI가 게으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제공한 질문과 조건 안에서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문장 구조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I 글이 반복되는 원인과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7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부. AI는 익숙하고 안전한 구조를 선택합니다. AI는 학습한 수많은 문장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문장을 만듭니다. 많은 설명글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소개하고 원인을 설명하고 장점과 단점을 정리한 뒤 결론을 제시합니다. 이 구조는 이해하기 쉽고 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에게 별도의 구조를 지정하지 않으면 익숙한 설명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질문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AI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글을 써줘. AI는 교육 분야에서 AI가 주목받고 있다는 도입부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 맞춤형 학습과 업무 효율 같은 장점을 설명합니다. 이어 개인정보와 의존성 같은 문제를 설명한 뒤 AI를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만듭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AI가 의료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글을 써줘. 주제는 교육에서 의료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거의 같을 수 있습니다. AI가 의료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도입부가 나오고 진단과 업무 효율이라는 장점이 이어집니다. 개인정보와 오류 문제가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사람과 AI가 협력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끝납니다. 내용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 이야기의 틀은 같습니다. 반복을 줄이려면 단순히 주제만 바꿔서는 안 됩니다. 글의 목적, 독자, 시점, 구조와 사례까지 함께 바꿔야 합니다. 2부. 첫 번째 방법, 글의 목적부터 바꾸세요. 같은 주제라도 목적이 달라지면 글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챗GPT 활용법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적이 초보자 교육이라면 계정 접속과 질문 입력 방법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목적이 실수 방지라면 사람들이 자주 하는 잘못된 질문과 오류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목적이 업무 효율이라면 반복 업무를 줄이는 실제 사례와 작업 순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목적이 비교라면 다른 AI 도구와의 차이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같은 챗GPT 주제라도 목적이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콘텐츠가 됩니다. AI에게 질문할 때 단순히 이 주제로 글을 써줘라고 하지 말고 결과물을 왜 만드는지 함께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다음처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챗GPT를 처음 사용하는 60대 시청자가 영상을 본 뒤 직접 첫 질문을 입력할 수 있도록 단계별 대본을 작성해줘. 또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챗GPT를 매일 사용하지만 답변이 반복되는 사람을 위해 잘못된 질문, 습관과 수정 방법을 중심으로 대본을 작성해줘. 주제는 같지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면 먼저 이번 글이 독자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3부. 두 번째 방법, 독자와 시청자를 구체적으로 바꾸세요.
AI에게 글을 요청할 때 대상을 정하지 않으면 평균적인 독자를 위한 무난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결과 여러 글의 말투와 사례가 비슷해집니다. 대상을 구체적으로 바꾸면 같은 주제도 전혀 다른 글이 됩니다. 예를 들어 AI 자동화를 설명해줘라고 요청하면 일반적인 개념과 장점을 설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상을 바꾸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60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AI 자동화를 설명해줘. 이 경우에는 복잡한 프로그램 연결보다 고객 답변이나 상품 소개 글을 자동으로 만드는 사례가 적합합니다. 직원 20명이 있는 중소기업 관리자를 대상으로 AI 자동화를 설명해줘. 이 경우에는 회의록 정리, 보고서, 작성과 반복 업무 관리 사례가 필요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혼자 만드는 초보 창작자를 대상으로 설명해줘. 이 경우에는 제목, 대본, 썸네일 문구와 설명글을 만드는 흐름이 중심이 됩니다. 대상을 바꾸면 단어와 예시, 설명 순서가 모두 달라집니다. 독자 대상을 정할 때는 나이만 적지 말고 현재 수준과 어려움도 함께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AI를 처음 접하는 사람, 글쓰기는 가능하지만 영상 제작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 블로그는 운영하지만 검색 유입이 적은 사람, 이처럼 구체적으로 정하면 AI가 일반적인 내용을 반복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4부. 세 번째 방법, 글의 구조를 직접 지정하세요. AI 글이 비슷해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항상 같은 설명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콘텐츠마다 다른 구조를 지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례형 구조입니다. 한 사람이 겪은 문제로 시작하고 실패 원인을 찾은 뒤 해결 과정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I 질문법을 설명할 때 정의부터 시작하지 않고 다음처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AI에게 매일 블로그 글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항상 비슷했습니다. 이후 김 씨가 질문을 어떻게 바꾸었고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주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인터뷰형 구조입니다.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내용을 전개합니다. AI에게 길게 질문하면 무조건 좋은 답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길이보다 필요한 정보가 들어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구조는 딱딱한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제 해결형 구조입니다. 문제, 원인, 잘못된 해결법, 올바른 해결법, 실행 순서로 구성합니다. 시청자가 실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영상을 볼 때 적합합니다. 네 번째는 비교형 구조입니다. 잘못된 질문과 좋은 질문, 사용 전과 사용 후, 무료 기능과 유료 기능처럼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다섯 번째는 실험형 구조입니다. 같은 주제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AI에게 질문하고 결과를 비교합니다. 이 구조는 시청자가 차이를 직접 이해하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는 순위형 구조입니다. 실수 5가지, 핵심 원칙 7가지처럼 중요한 내용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모든 영상을 순위형으로만 만들면 다시 반복됩니다. 따라서 콘텐츠마다 구조를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AI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해보세요. 이번 대본은 설명형이 아니라 한 초보자의 실패와 해결 과정을 따라가는 사례형으로 작성해줘. 또는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와 초보 사용자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인터뷰 형식으로 작성해줘. 구조를 먼저 지정하면 AI가 늘 사용하던 도입과 결론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5부. 네 번째 방법, 이야기의 시작점과 관점을 바꾸세요. 같은 내용을 매번 정의부터 설명하면 글이 비슷해집니다. 시작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 장면으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AI에게 30분 동안 질문했지만 쓸 수 있는 문장은 한 줄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문제 상황으로 시작하면 시청자는 왜 실패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두 번째는 결과부터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질문 한 문장을 바꿨더니 2시간 걸리던 작업이 20분으로 줄었습니다. 결과를 먼저 보여준 뒤 그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AI가 만든 글은
왜 모두 비슷하게 느껴질까요? 시청자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네 번째는 반대 주장으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AI 글이 반복되는 이유는 AI의 성능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관점을 제시하면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래 상황으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누구나 하루에 수십 개의 글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면 무엇이 더 중요해질까요? 이후 양보다 차별성이 중요해진다는 내용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관점도 바꿀 수 있습니다. AI 사용자의 관점에서만 설명하지 말고 독자, 시청자, 고객, 편집자의 관점에서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AI로 글을 빠르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독자의 관점으로 바꾸면 독자가 AI 글을 금방 알아차리는 이유가 됩니다. 편집자의 관점으로 바꾸면 AI 초안에서 반드시 삭제해야 할 문장이 됩니다. 관점이 바뀌면 같은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콘텐츠가 만들어집니다. 6부 다섯 번째 방법, 사례와 비유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세요. AI는 사례를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가장 일반적인 예시를 사용합니다. 업무 효율, 시간 절약, 비용 절감 같은 표현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새로운 글을 만들려면 사례의 조건을 직접 정해야 합니다. 자영업자가 고객 문의에 답하는 사례를 넣어줘. 60대 블로그 초보자가 글을 작성하는 상황으로 설명해줘. 유튜브 제작자가 제목과 대본을 한꺼번에 만들다가 실패한 사례를 넣어줘. 이렇게 요청하면 추상적인 설명이 실제 상황으로 바뀝니다.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AI는 자주 길 안내, 요리, 도구 같은 익숙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이전에 사용한 비유가 있다면 반복하지 않도록 알려주세요. 길찾기와 요리 비유는 제외하고 방송 제작 과정의 비유에 설명해줘. 회사 회의나 식당 주문 사례는 사용하지 말고 유튜브 편집 과정으로 비유해줘. 이렇게 제외할 비유와 사용할 분야를 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는 단순히 글을 길게 만드는 장식이 아닙니다. 독자와 시청자가 자신의 상황의 내용을 연결하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좋은 사례에는 문제가 있고 잘못된 선택이 있고 수정 과정과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다음 사례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 제작자가 AI에게 영상 대본을 길게 써줘라고 요청했습니다. AI는 5분 분량의 일반적인 설명을 만들었습니다. 제작자는 다시 15분 분량, 중장년층 대상, 8개 부분, 각 부분의 실제 사례 포함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영상 제작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대본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전과 후를 보여주면 설명이 더 분명해집니다. 7부 여섯 번째 방법, 반복되는 표현을 AI에게 찾아내게 하세요. 사람이 긴 글에서 모든 반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AI에게 초안을 작성시킨 뒤 편집자 역할을 다시 맡길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요청해 보세요. 이 글에서 3번 이상 반복된 단어와 비슷한 의미의 문장을 찾아줘. 각 부분의 첫 문장이 비슷하게 시작되는지 확인해줘. 앞부분에서 설명한 내용을 뒤에서 다시 반복한 문장을 표시해줘. 이전에 사용한 결론과 비슷한 문장을 새로운 행동 제안으로 바꿔줘. 이런 검토 질문을 하면 단순한 단어 반복뿐 아니라 내용 중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표현은 AI 글에서 자주 반복됩니다. 중요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이 많다고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 문단마다 반복되면 글이 기계적으로 느껴집니다. 표현을 바꿀 때는 단순히 비슷한 단어로 교체하는 것보다 문장의 역할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라는 문장을 2단계를 건너뛰면 뒤에서 수정할 일이 2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의미가 더 구체적으로 전달됩니다. AI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다, 효과적이다, 활용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표현을 줄이고 실제 변화와 결과가 보이도록 수정해줘. 7번째 방법은 이전 콘텐츠와 비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만든 글이나 대본을 AI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다음처럼 요청하세요.
이전 대본과 도입 방식, 사례, 소제목, 결론이 겹치는 부분을 찾아줘. 겹치는 부분은 삭제하고 새로운 관점과 사례로 교체해줘. 이전 콘텐츠 전체를 제공하기 어렵다면 사용하지 말아야 할 표현과 구조를 따로 적어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AI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라는 도입부를 사용하지 말아줘. 장점과 단점을 나열하는 구조를 사용하지 말아줘. 마지막에 AI를 현명하게 사용하자는 결론으로 끝내지 말아줘. 제외 조건을 분명히 하면 반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8부. 새로운 AI 콘텐츠를 만드는 실전 공식. 지금까지의 내용을 실제 질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순한 요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AI 글이 반복되는 이유에 관한 유튜브 대본을 써줘. 이 질문만으로는 AI가 일반적인 설명형 대본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처럼 바꿔보겠습니다. AI로 콘텐츠를 20편 이상 만든 중장년층 유튜브 제작자를 대상으로 AI 글이 반복되는 원인과 해결 방법을 설명하는 대본을 작성해줘. 처음에는 한 제작자가 비슷한 대본만 받아 실패한 사례로 시작해줘. 본문은 문제 발견, 원인 분석, 구조 변경, 사례 변경, 반복 검사, 실전 명령문 순서로 구성해줘. 장점과 단점을 나열하는 방식은 제외하고 각 부분에 서로 다른 사례를 넣어줘. 이전 부분의 결론을 반복하지 말고 약 15분 분량으로 작성해줘. 이 질문에는 대상과 목적, 시작 방식, 구조, 포함할 내용과 제외할 내용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새로운 글을 만들 때는 다음 7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첫째, 이번 콘텐츠의 목적은 이전과 다른가? 둘째, 독자와 시청자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가? 셋째, 이전과 다른 이야기 구조를 선택했는가? 넷째, 도입부의 시작점이 달라졌는가? 다섯째, 새로운 사례와 비유가 들어갔는가? 여섯째, 반복 표현과 내용 중복을 검사했는가? 일곱째, 이전 글에서 사용한 구조와 결론을 피했는가? AI에게 창의적으로 써줘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창의성도 방향과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을 다르게 만들 것인지 알려줘야 AI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AI 글이 반복될 때 도구를 바꾸는 것부터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질문의 목적과 구조, 사례와 관점이 매번 같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같은 방식으로 질문하면 AI도 비슷한 방식으로 답합니다. 질문의 구조를 바꾸면 결과의 구조도 달라집니다. 앞으로 콘텐츠를 만들 때 주제만 바꾸지 말고 이야기 방식까지 바꿔보세요. 한 편은 사례형으로 만들고 다음 편은 인터뷰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비교 실험이나 문제 해결 과정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을 바꾸면 같은 채널 안에서도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AI는 빠르게 글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콘텐츠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제작자의 선택입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는 앞으로도 반복되지 않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AI 콘텐츠 제작 방법을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구글 블로그와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AI 인사이트 연구소의 다양한 AI 활용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연구소였습니다.